네, 안녕하세요. 2023년 오늘 9월 15일 그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다행히 또 미국 증시도 좀 잘 끝났고 또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도 좋아서 오늘도 이 분위기가 좀 끝까지 좀 이어지길 좀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희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약간 시간 남았는데 어제 좀 만기였잖아요. 네. 근데 만기에 지수가 급등을 해가지고 좀 만기 효과 좀 있었던 건가요? 네, 동시효과 때 오히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게 바로 또 매물출에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어저께 이제 금융투자처럼 약간 호흡이 짧은 쪽에서는 뭐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펀더멘탈에 기인한 흐름이 아니라서 일정 부분 되돌릴 수도 있지만 또 오른 만큼 강하게 내리는 경우도 드물었다. 네.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인지 오늘 그 동시효과 동향 자체가 거래소가 조금은 더 약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그래도 오늘 일단 이제 예상을 보니까 약간 좀 플러스권에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오늘 또 미국 영향도 좀 있었고 또 미국의 그 손정희 회장이 이제 암을 결국 상장시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주가 시총 뭐 80조 원이요? 80조 원이면 거의 지금 하이닉스랑 거의 이제 같아진 좀 시총인데 오늘 또 어떤 우리나라도 반도체에 어떤 영향이 줄지도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좀 이슈들이 좀 많은데 그건 제가 또 그 장 열리고 나서 또 한 번씩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이제 기업별로 이렇게 상승 출발하거나 하락 출발하는 기업들이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한일 출발은 소폭의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시장 쪽에서도 일단 물가는 조금 들썩이고 있는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긴 하죠. 일단 오늘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양시장 모두 뭐 비슷한 지수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0.1%, 코스닥 시장이 0.2%가량의 반등을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선물은 0.2%가량의 상승세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군들 살펴보면 어제도 이제 반도체가 강세였는데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좀 더 강세였죠. 일단 삼성전자 강세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 1%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STX가 거래가 다시 재개된 것 같은데요. 오늘 7%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 두산은 뭐 1%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변동성 증가 이후에 현재는 안착된 모습을 보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의 흥행은 어느 정도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네이버와 더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강세, 삼성 SDI는 약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쪽 종목군들은 약간 좀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쪽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 항공우주가 일단 출발이 좋은데 어제도 보니까 좀 공시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산 수주권 같은데 최근에 좀 방산주들 좀 부진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그런 영향인지 좀 방산주들 출발이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 사실 좀 좋았는데 오늘 오전 분위기는 조금 좀 답답하지 않아 싶긴 한데요. 오늘 일단 그 코스피부터 좀 특징적인 업종이나 뭐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업종별로 봤을 때 상승률은 의료종밀 업종이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봤을 때는 DI 같은 종목군들이 거래가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 안에 SD 바이오 센서가 끼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로 보긴 조금 어렵지만 KCT과 DI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의료종밀 업종은 그런 분야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금융주 계속 강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험업종 같은 경우가 오늘도 뭐 1%대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고, 업종 내에서는 철광금속 업종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률 측면에서는 뭐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한일청광, 뭐 TC스틸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와 더불어서 고려아연이 소폭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도 일단 50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업종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쪽은 운수청구 업종입니다. 운수청구 업종은 지금 STX 그린로지스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한진칼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한진칼이 동시효과에
급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좀 만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요? 네, 아마 이제 그런 요인일 거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전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살펴봤던 대로 STX 그린로지스는 급등하는 반면 또 페노션도 올라가고 있는데 STX가 또 하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이 분할 상장 이후에는 약간의 조금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의약품 쪽의 종목군들이 그동안 좀 강한 모습 보였는데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지금 JW 생명과학, 종근당 바이오, 뭐 한독 같은 종목군들이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해서 뭐 일동제약, 파미셀, 한미약품 뭐 이런 종목군들은 소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아ST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보인 이후에 재료 발표가 되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탄력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라는 점은 유가증권 시장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쪽을 좀 잠깐 보니까 뭐 오리온이나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약하긴 한데 아마 개별 이슈가 아닌가 좀 싶긴 하고요. 일단 그래도 오늘 코스피 쪽 그 출발은 좀 좋았는데 다시 지금 마이너스권 좀 기록하면서 약간 혼조세 기록하는 것 같고 현재 그래도 상승 종목이 한 530개 정도 되니까 일단 뭐 이게 많은 기업들이 고르게 반등은 하고 있다. 다만 이제 어제 동시효과에 좀 너무 이렇게 많이 좀 오르다 보니까 약간 그 휴유증은 오전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 오늘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네요. 근데 이제 상승은 그래도 900개가 넘어서 상당히 많은데 오늘 코스닥도 좀 특징적인 기업들 사실 어제는 또 2차 전지가 좀 모처럼 좀 반등해 줬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업종들 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코스닥도 짚어주시죠. 네,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는 뭐 눈에 띄게 크게 상승하는 업종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건설 업종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업종 내에서 뭐 언급할 만한 그런 대형주들의 흐름은 없어 보이고요. 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지금 움직이는 종목은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시큐레터, 맥스트, 케이지 모빌리언스 이런 종목군들이 뭐 거래에 동반하면서 비교적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뭐 디어유, 마음 AI 이런 종목군들은 또 하락하고 있고 C랩이나 모바일 어플리언스 같은 종목군들은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종목별로는 좀 약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코스닥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알테오젠이 최근 들어서 계속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3%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는 오늘 소폭의 또 약세를 보이면서 일단 80만 원권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90만 원을 회복한 모습인데 오늘 이제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 강도도 강하진 않습니다. 유가가 또 90달러를 넘어가면서 흥구석유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포스코 DX, 에코프로 BM 전체적으로 약세고요. 어저께 큰 폭의 강세를 보였던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등 이 반도체 쪽 종목군들도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현재 뭐 흥구석유, 에코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뭐 펨트론, 하나기술, 케이지 모빌리언스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도 거래 수반과 더불어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이렇게 보면 지수가 이렇게 뭐 위아래로 막 크게 움직일 만한 막 그런 기업들이 막 급등락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개별 기업 장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 종목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고 확실히 오늘 국제유가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유가가 결국 90달러 넘겨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좋다고 볼 수는 좀 없는 이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유가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좀 좋은 것 같고 어제 보다 보니까 그 YG엔터가 오늘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새 좀 엔터주들이 안 좋은데 어제 블랙핑크 또 재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요즘에 엔터주들도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왜 이렇게 좀 힘이 없냐. 예, 그러니까 결국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이제 그 하이브가 그 넷마블이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넷마블이 좀 그 지분 매각하지 않겠냐. 네. 그때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또 거기다 YG엔터 같은 경우 블랙핑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재계약이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예. 그럼 이제 기존의 다른 이제 엔터사들에도 이게 기존에 이제 뭐 블랙핑크라든가 이 정도 이제 급이 되는 아티스트들이 이게 만약에 여기가 좀 안 돼 버리면 다른 데도 좀 약간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조금씩은 나오다 보니까 엔터주들 심리적으로는 뭐 이게 확실히 어느 것도 결정된 게 아닌데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SM처럼 차라리 뭐 최근에 그 신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쪽이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긴 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도 최근 들어서는 뭐 뚜렷한 방향성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급하셨던 대로 이걸 좀 회사 차원에서 빠르게 조금 그러니까, 잘라주는 예. 게 뭔가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주니까 회사가 이런 것 좀 빨리 잘라서 확실하게 뭐 된다 안 된다의 어떤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베이비 몬스터처럼 기대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를 어떤 식으로 또 데뷔시킬 건가, 그 후속 문제에 대한 것들도 빨리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종목군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은 건설기계 쪽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그 건설기계 보니까 사실 요즘에 좀 건설기계도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뭐 한 보고서가 좀 나온 거는 있긴 있는데 뭐 그 내용을 좀 간단히만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제 요즘에 좀 건설기계도 좀 굴삭기 쪽 보면 좀 이 피카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감익하지 않겠냐. 왜냐면 올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좀 감익은 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예전과 다른 게 확실히 선진국 시장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평가 자체는 그 내용 자체는 좀 긍정적인 평가고, 중국이 90% 정도 성장을 이번에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기저효과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중국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5%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좋은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선진국 그 중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데이터가 잘 나오느냐 그게 관건인데, 어쨌든 오늘은 좀 모처럼 이 기계업종 내에서 이 굴삭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방산주들, 이 방산은 어제 좀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그 좀 증시가 약간 좀 답답한 상황에서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사실 오늘 좀 이슈들이 좀 많은 게 일단 사실 유가도 오르고요,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강했거든요. 그럼 네. 원래 주식시장은 안 좋아야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그 공식대로는 요즘에 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증시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유가 오르지만 이게 그래도 여기 이 레벨에서 더 올라간다. 이랬으면 증시가 좀 빠졌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레벨 자체가 높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또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의 이 3고 흐름을 아주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좀 느끼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만 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저는 내용을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휘발유 그 주유소 판매 있죠. 이게 급증을 한 거예요. 뭐 금액이 네, 가격은 휘발유 좀 가격이 올랐어요.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건 반대급부가 뭐죠?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서 주유소 판매가 늘어서 소매 판매가 올라가면 다른 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지출해야 되는 휘발유 비용이 늘어나면 다른 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소매 판매 데이터도 그렇게 좀 좋다라고 보기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았고,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암이 좀 상장하면서 어쨌든 이제 손정희 회장이 좀 시름을 좀 덜어준 것 같긴 한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모처럼 그 미국에서 태양광주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그 퍼스트 솔라도 좀 주가 올랐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그 풍력주하고 태양광주들이 너무 좀 부진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하나솔루션 뭐 실적 때문일까요? 이게 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요즘에 뭐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실적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공화당의 유력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워낙 이쪽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뭐 IRA도 뭐 다 깎겠다, 뭐 그다음에 뭐 태양광 비롯한 이런 쪽은 뭐 원래 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과거 이제 대통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도 최근에 그 퍼스트 솔라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좋았던 건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쪽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건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은 확실하게 조금은 식은 게 아닌가. 근데 재밌는 건 유가가 올라가면서 원래 이런 쪽이 과거에도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그런 쪽이 부각되지 않고, 오늘 지금 이 테마 지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유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뭐 LPG, 뭐 석유 쪽, 피팅 밸브, 조선, 그다음에 뭐 건설기계, 이거 딱 작년인데요. 작년에 네. 전쟁 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그쪽 종목군들이 관련주들이 뭔가 강했는데. 이게 계절을 타고 움직이는 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움직임 자체가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뭔가 그렇게 유가와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게 지금 들썩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레거시 쪽의 종목군들이 들썩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건설기계 쪽에 약간 우려의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시장에서 지금 그 건설기계 대표 종목의 캐터필러죠. 여전히 신고가에서 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시장은 조금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물가 상승과 그다음에 유가 상승에 따른 그 긍정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누가 누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조선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뉴스들도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사실 그 작년에 이제 강했던 뭐 이제 전쟁 나고 나서 뭐 유가 오를 때 강했던 그런 섹터들이 확실히 강한 것 같고 오늘 보면 뭐 종합상사라든가 또 오늘 오랜만에 페노션이 지금 7%나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BDI 가격이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5월 이후로 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BDI 지수가 좀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좀 주고 있어서 모처럼 또 해운주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제가 딱 보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약간 지금 숨죽이고 있는 상태에서 간간히 반등은 나오는데 시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고 강하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뭔가 이슈가 하나 딱 나오면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냥 1, 2% 오르는 게 아니라 아까 페노션도 오늘 보니까 맞아요. 7%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가격 부담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올해 이번 주 딱 첫 방송 시작하면서 조금 기다리자. 못 오른 거 있으면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확실히 시장이 위냐 아래나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장보다는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그런 좀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차례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한번 좀 움직이는데 다만 좀 답답한 건 지수가 가기가 좀 어려운 게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움 이쪽이 이제 전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의 차이가 미국 시장은 그래도 소위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하는 그런 대장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다 같이 이제 예전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뭐 올라가면 거기도 그 대장주가 막 10% 움직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빠지진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등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마찬가지니까 우리의 주도주는 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뭐 종목 장세, 미국 시장은 그래도 지수도 같이 견인하는 장세가 되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성화이텍 같은 종목군들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자동차에 특별한 뉴스가 나오거나 한 건 아닌데 제 생각인데 사실 이제 꼭 꼭 무조건 보고서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임단협이 이번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 이제 합의 본 거 중에 그 미국의 그 테슬라 기가 캐스팅이라고 아시죠? 기가 프레스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 있잖아요. 한 번에. 그거를 이제 현대차도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차체 뼈대를 옛날에 하나씩 만들어서 다 용접해서 붙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찍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체 만드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또 성우하이텍이라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찍어서 고장 나면 어떡하죠? 아니 그럼 잘해야죠 당연히. 아니 뭐 현대차를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 사고 나가지고 나면 그 기가 프레스로 찍은 거 전체가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통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비쌀 것 같은데. 그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이 잘 해주시겠죠. 네. 뭐 저희가 걱정하면 잘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원가 절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체와 관련된 기업들에도 좀 약간 훈풍이 좀 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고선 이렇게 갑자기 또 급등할 이슈가 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처음에 기가프레스 나왔을 때 다들 욕하고 이거 되냐 막 그랬는데 결국 뭐 따라가네요. 잘만 다 타고 다니시던데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보니까 어제 밤이었죠. 갑자기 중국이 지준율 인하했어요. 근데 이거 좀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도움은 되겠죠. 뭐 국내 증시는 좀 좋게 봐야 되겠죠. 지준율 인하는. 일단 그 중국 지준율 인하 관련된 효과보다는 뭐 호텔 신라를 포함한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과연 중국인들이 연휴 기간에 많이 올 거냐 이게 더 관건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그 지금 뭐 정프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할 거면 한 번에 확 해라 뭔가 체력 있게. 근데 이렇게 너무 조심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뭔가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당장 뭔가 크게 내기보다는 그래도 경기가 뭐 크게 불어진다든지 아니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뭔가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와 조금 상충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위안화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또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상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국 경제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래서 정밀하게 진짜 필요한 쪽만 돈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경기를 살리기 위한 뭔가 충격을 좀 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준율 인하하면서 제가 좀 약간 이제 중국 걱정했던 건 우리가 이제 뭐 헝다도 있고 벽개온도 있고 좀 네. 그런 부동산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에 좀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뭐 여담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중국인 얘기하셨으니까 단체 관광으로 오면 사실 대부분 면세점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단체 관광인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이 중국 사람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예전처럼 이게 면세점보다도 그 핫플레이스를 많이 간대요. 성수동 많이 간다고. 뭐 그쪽도 있고 네. 여기 여의도 저 더현대도 네, 있고 더현대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면세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와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명동에 괜히 한번 가봤거든요. 네. 정말로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났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번 가서 뭐 명동에? 네, 백화점도 네. 가보고 이렇게 쭉 한번 돌았는데 올리브영은 잘 모르겠고 근데 면세점은 확실하게 사람이 좀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관광 쪽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예전처럼 뭐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시는 그런 관광객들도 일부 있지만 최근에 뭐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한 6, 7명끼리 짝을 지어서 국내에서 차를 따로 빌린대요. 아, 빌려서? 네. 그래서 그런 핫플레이스들을 찾아서 거기만 타깃해서 가는 그런 분들도 꽤 늘고 있다. 그래서 아예 뭐 그런 식으로 와서 뭐 강남 쪽에 이제 성형외과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팀을 모아서 아니면 뭐 그 우리나라의 좀 유명한 관광 명소 이런 데를 조금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와 똑같을 수는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텔 신라에게 가장 그 갈구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는 마진율이었잖아요. 그죠. 마진율이 이렇게 낮아서 어떡할 거야? 그런데 마진율은 좀 올라왔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네. 얘기했던 게 매출 어떡할 거야?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정말 올라올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호텔 신라는 못 가봤고 신세계하고 롯데는 한번 쭉 돌아봤는데 네. 면세점에 확실히 사람은 제가 한 2, 3주 전에 갔을 때보단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건 그거 같아요. 이제 당이 늘 텐데 눈높이에 맞춰줄 수 그렇죠. 있겠느냐. 얼마나 근데 이제 느느냐. 경쟁자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대부분 그냥 면세점 왔잖아요. 네. 경쟁자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경쟁자가 한국 내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눈높이를 충족시켜줄지. 그건 이제 우리가 한번 3분기 실적이 아마 10월에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한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언론에서 자꾸 이제 200만 얘기하니까 네. 정말로 그 정도 숫자가 오는 것인지도. 네, 뭐 두고 봐야죠. 네. 네, 오면 좋겠네요. 어쨌든 와야 그러니까요. 또 우리나라 내수 경기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네,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보고서를 좀 가져봤는데 아마 어제 그 뉴스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달아줬는데 삼성전자 이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 감산 전략보다 이제는 그걸 좀 바꾸겠다. 감산 종료한다라는 갑자기. 아니 뭐 감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거 감산을 멈추나 이런 이제 감지된다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9월 초부터 이제 16나노 원 Z DRAM 생산이 100% 회복했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 발단이 된 내용이 뭐냐면 저기도 이제 적어드렸지만 중화권의 모바일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이제 그 급격한 주문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서라기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사용한 거 이번에 적발됐잖아요. 하이닉스 잘못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제 화해 유통이 돼버렸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제재가 심해지면 이제 오포, 비포, 샤오미도 이제 급한 거예요. 이거 혹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지금 재고 좀 이제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메모리 재고를 쌓으려고 가수요가 발생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이제 긴급 주문이 들어간 거죠. 근데 잠깐 저 뉴스와 관련돼서 네. 저기 그 알파경제발 뉴스기 때문에 거기에요? 네네. 제가 어저께 데스킹한 기사고 그다음에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 삼성전자 그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하신 거예요? 네네. 네.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대회비를 알려줄 수 없다. 대입을 하셨어. 아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의 보도 내용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헤드라인이 보도 내용이었는데 그걸 이제 단독 기사로 썼더니 삼성 쪽에서 바로 얘기한 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바로 이제 사실이 아니니까 기사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대회비라 얘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식 입장은 우리가
아이 할 때 할 것이다. 아이 할 때. 네. 네. 그 두 가지가 공식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음 달인데. 다음 달 말일 되겠죠. 네, 다음 달 아무래도 말이니까. 이제 뭐 실적이야 먼저 발표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할지 아니면 이게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가 지금 그 저희 단독 기사를 통해서 나온 게 있는데 하나는 테일러 공장 제2공장의 증설이 이제 9월에 시작한다. 그거 파운드리죠. 네, 파운드리 쪽.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바일 디램과 그 디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제 감산을 줄인다. 그래서 이걸 뭐 단기적으로 줄일지 한꺼번에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지금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건 모바일 디램, DDR5에 대한 어떤 그 수요를 감산을 바로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보도 내용이 있는데 네.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대위라 일단은 말해줄 순 없다. 그다음에 IR에서 공식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단 뭐 다음 달 보면 좀 더 명확해질 텐데 한번 다시 좀 보고서 좀 보여주시면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이 일단 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어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다올투자증권 이제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사실 그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가수요 때문에 생산을 늘리려고 고민한다면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지금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요가 엄청나게 개선된 신호가 나온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재고를 좀 쌓는 수요들이 좀 일부 나오고 얼마 전에도 또 삼성전자가 가격 인상했다라는 아마 보도를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만약에 그 감산을 조기에 종료해 버리고 올려버리면 저 상대편한테 또 빌미를 준다는 거죠. 저기서 굳이 또 급하게 살 필요 없겠네. 약간 이렇게 되면 또 지금 가뜩이나 이제 반도체 가격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또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지금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은 뭐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면에서 좀 이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고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라인 정상화일 뿐 전반적인 이제 감산 정책 지금 변화는 아니다라고 좀 이제 이 애널리스트도 좀 적어주셨는데 지금 재고가 지금 9에서 11주 내외 정도,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 축소 가능한 게 9에서 11주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정상 재고는 5주까지는 아마 줄여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더 줄이긴 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감산 정책을 조기에 그냥 옛날로 돌아가겠다, 감산을 안 하겠다 하면 24년도에 유의미한 재고 축소가 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업황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감산을 좀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 경쟁사들보다 그래서 좀 실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경쟁사들보다 지금 재고가 실제로 좀 느리거든요. 소진되는 속도가. 그런 상황에서 이거 판단에 따라서 24년, 25년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이 또 반도체 업황이나 뭐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상당한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분 의견은 좀 웅크리기 더 해야 된다 아직은. 예, 그런 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 달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 네. 드러나겠지만 일단 이제 뭐 애널리스트나 이제 이런 이제 시황을 보는 분들의 의견은 어쨌든 조금 아직은 감산을 중단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여기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어느 정도의 냄새는 난다. 냄새는 난다. 감산의 냄새가 난다라는 게 이제 기자의 그 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촉을 뭐 믿으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뭔가 부분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첫 번째 팩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반도체 전체가 다 업사이클로 가느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저께 이제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시면 하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있잖아요. 그동안은 정말로 이제 후공정밖에 안 보였던 네. 그런 시장에서 갑자기 전공정이, 유진테크, 두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뭐 소재나 전공정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은 어쨌든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쨌든 이렇게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전공정 종목이나 소재 종목도 뭔가 같이 막 반응하고 있다면 뭔가 재료를 호재성 재료를 많이 조금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대감은 우리가 가져가되 투자는 조금 신중히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약간 증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뭐 반도체주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약간 이제 강보합인데 특히 근데 코스피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는 동안 다시 좀 오르고 있네요. 네. 상승 종목이 600개로 늘어났고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3% 이상
예,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스코홀딩스 좀 오르고 또 코스모 신소재가 한 7%.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조금 부진하거든요, 사실. 약간 부진한데 코스피 쪽의 2차 전지 기업들은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요즘에 또 고려아연도 2차 전지로 좀 많이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네. 고려아연도 오늘 2% 이상, 또 포스코인터가 2%. 그래서 아침에 방산이나 조선 같은 기계 쪽이 좀 좋았다가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또 코스피는 2차 전지로 좀 약간은 이제 또 옮겨가는 그런 좀 미묘한 움직임 보이는데 이게 또 끝까지 연결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이 STX예요.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들어서면서 네. 지금 STX 뭐 그린로디스는 상한가 들어간 거 같고 그다음에 STX도 지금 빠르게 뭐 상승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뭐 삼성전자나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종목군들을 상위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만들지 않고 이런 종목이 상위 종목이 된다는 건 아직도 이제 우리가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자리라기보단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포스코홀딩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으로 치고 올라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를 떠나서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좀 괜찮지 않나. 계속 종목 장세 펼쳐져서 뭐 여전히 뭐 우호적인 시장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해드릴 얘기 이제 거의 다 전달해 드렸고 잠깐만 이제 광고 한번 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텐서마, 나를 위한 텐서마. 안전하고 강력한 고주파 에너지로 시작하세요. 나를 위한 텐서마. 효과는 텐서마.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자, 이제 9시 반이 좀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좀 시장 간단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가 현재 8포인트 0.3% 오르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 상승이 600개가 넘어서 한 3배 정도 상승 종목이 많고요. 반면 좀 아쉽게도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권입니다. 약보합인데 그래도 상승 종목이 2배 가까이 많을 정도로 전체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까지 이 시가총액 1, 2, 3, 4등이 모두 다 좀 부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주고 있고 특히 또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수요 예측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모가 결정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앞두고 오늘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또 엔터주들도 시총이 큰데 오늘 SM도 그렇고 YG엔트 좀 부진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스닥은 이제 좀 중소형이나 개별 기업들은 괜찮은데요. 분위기가 이 선두에 있는 이 기업들이 너무 좀 분위기들이 좀 다운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침체 보이면서 약간 지수가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좀 큰 기업들 몇 개를 빼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고르게 오르곤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그 뭐 주요 일정 중에는 아마 장중에 그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8월달 산업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 나오는데 지난달에 그 실업률 발표를 안 해버려 가지고 좀 네. 황당했는데 오늘 발표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제발 발표를 해주기를 좀 바라고 저녁에는 오늘 미국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그렇죠. 아마 네. 변동성이 좀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요거 네. 하나 이 뭐 투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래대금 2위가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라고 하는 ETF거든요. 네네. 그 CD 금리라고 하면 91일물이잖아요. 네네. 3개월짜리인데 지금 이게 지금 고점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단기 금리의 전반적인 어떤 상승
압력이 네.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융주 올라오고 네. 그다음에 뭔가 좀 무거운 그런 종목군들도 반응하고 있는데 이런 단기 금리를 반영하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단기 금리의 움직임도 일단 뭔가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는 것도 최근에 올라오는 속도를 보니까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 드렸고 오늘 오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후도 한번 좀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 이제 한 주가 끝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요 오프닝 벨 라이브를 좀 시작했는데 아직 미숙한 게 너무 남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어색하고 전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행하려니까 뭔가 좀 이게 참 옷에 안 그러니까 제 몸에 안 맞는 옷을 좀 입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어색한데 좀 잘 너그러이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쨌든 좀 좋은 마무리 하시고요.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집니다. 이럴 때 또 감기도 좀 조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까지 또 좋은 또 그 휴식 좀 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오프닝 벨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종현 의원님 오늘 이번 주도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